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 가훈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가훈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가훈? 자, 가훈은 집, 가르치다, 훈. 그래서 한 집안의 어른이 아랫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정마다 가훈이 있는 집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할 거예요. 오늘 왜 갑자기 가훈 이야기를 하시나 할 텐데요. 이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어느 집안의 가훈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집안의 가훈이기에 그럴까요?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동에는 조선시대 양반집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고택이 남아있다. (12대) 만석군을 유지했다는 조선조 후기 최고의 부자 경조 최부자집이다. 이 집 구조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초대형 곳간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인 곳간은 어지간한 양반집 사랑채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이 곳간에는 800석, 그러니까 1600가마의 곡식을 보관할 수 있었다. 현존하는 전통 가옥의 곳간 가운데는 국내 최대 규모다. 경조 최부자집의 1년 수익은 이런 곳간 10개를 다 채우고도 남았다. 그 많던 경조 최부자집의 재산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영상을 잘 보았나요? 어느 집안의 가훈이었나요? 맞아요. 경주 최씨 집안의 가훈입니다. 이 집안은 무려 12대 동안 만석군 재산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존경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집안이 이렇게 존경받은 이유는 바로 이 6가지 가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히 살펴볼게요. 경주 최부자 가문의 6훈, 6가지 가훈인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 이상의 높은 벼슬은 갖지 말라는 거죠.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집에 오는 손님을 넉넉하게 후하게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는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화려한 옷이 아니라 소박한 옷을 입어라는 뜻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 이 중에서요. 6가지 지금 6훈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여기 마지막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가훈에 대해서 더 살펴볼까요? 경주 최부자집은 이런 가훈에 따라 1년 소작 수익 가운데 1000석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다. 경주 최부자집은 대문 밖에 독특하게 생긴 뒤주를 만들고 수시로 쌀을 채운 후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뒤주에는 위쪽에 양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둥근 구멍이 뚫려 있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양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다. 아, 그렇군요. 이 가훈에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넘기지 말고 도와주라는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여기 칠판에도 지금 가훈 속에 담긴 뜻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동영상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지금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아주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날 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채로 건너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 조금 피곤했지만 꾹 참았죠. 할아버지는 모처럼 일찍 사랑채에 건너온 준이 신기한 듯 동그란 눈으로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은 다른 도령들과 함께 얌전히 꿇어앉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 자, 여기도 나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크게 썼습니다.
붓글씨를 쓴 뒤에 할아버지는 준과 다른 도령들에게 희한하게 생긴 뒤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이제 뒤주는 쌀과 같은 곡식을 담아두고 쓰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뒤주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냥 담아두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해서 두는 뒤주라는 거죠. 주는 쌀을 한 줌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래요. 뭐 살기가 넉넉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쌀을 가져가진 않겠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는 느끼고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최부잣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담아놓는 뒤주가 있었습니다. 쌀 3,000석 가운데 1,000석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이죠. 3,000석 가운데 1,000석이면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정말 몸소 제대로 실천을 하시는 거죠. 그때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준의 할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아랫마을에 논이 하나 나왔는데 대감마님께서 사시면 어떨까요? 논을 지금 준의 할아버지께 사라고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팔 땅이 나오면 할아버지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이 10,000석 이상 곳간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잣집의 논밭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조금만 받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땅을 사면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 땅을 손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농부들에게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의 일부를 땅을 빌리는 데 내는 돈으로 이제 그 땅 주인에게 주는 거죠. 근데 준의 할아버지는 땅을 갖고 계실 때 쌀이 10,000석 이상 곳간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농부들이 최부잣집의 농밭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오히려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쌀이 10,000석 이상 쌓였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돼. 조금만 줘. 이러니까 농부들 입장에서,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준의 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오히려 자기들에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팔 땅이 나오면 할아버지께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참 대단하죠? 준은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도록 도와주며 아랫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줄 아는 할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되어야지. 준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자, 가훈이 정말 가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훈은 이런 거죠. 집안의 어른이 아랫사람들에게, 자손,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과 같은 구실인데 그냥 전하는데 배움의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주는 할아버지께서 몸소 실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되어야지 하면서 가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경주 최부자 집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최부잣집의 가훈 살펴봤는데 무엇을 알 수 있었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넘기지 말고 도와주라는 뜻. 그리고 이제 사방백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최씨 가문의 가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친구들과 함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집에는 어떤 가훈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부모님께도 여쭤볼 수 있겠죠? 또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가훈이 잘 모르겠어. 뭐가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 기회에 가족과 함께 우리 집의 가훈을 뭘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오겠습니다.